네, 반갑습니다. 네, 앞 시간에 이어서 보면 357페이지죠. 네, 거기 이제 있고, 그 밑에 이제 두 번째 그 줄침 부분에 보게 되면, 네, 오늘 오후에 우리는 이제 자아가 얼마나 방대한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아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각기 다른 많은 활동들을 포함하는데, 네, 그 중에는 이제 올바른 것도 있고, 올바르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다. 자아라는 게. 자아, 이제 아까 유신견 얘기했던 거 있죠. 나 또는 나의 것,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 이게 사실 엄청나게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실 규정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나 또는 나의 것은 어쩔 수 없이 번역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뜻도 아닙니다. 의미는. 이 의미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표현상 이렇게 하는 거죠. 상당히 이제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인데 자기는 가지고 있어요. 자기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성공할 수 있는 분석에서 활용할 수가 없다. 너무 포괄적이라서 당신은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의 문제점을 찾아야 하고 그걸 적당한 단위로 나눠야 된다. 나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밑에 이제 거기 그 밑에 각주 부분도 이제 그와 관련되는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358페이지에 보게 되면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문제점은 당신이 하고 있는 행위들 속에 있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죠? 이런 말들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부분에 보면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완벽하게 좋은 생각, 완전히 정당한 생각이라고 여겼던 그 뒤에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자기는 이거는 전혀 의심을 안 했는데 그 뒤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게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는 이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근데 그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건 이제 제가자들 분들한테 좀 들기는 조금 어려운데 예를 들면 그 우리 제가자분들이 어떤 얘기를 할 때가 있냐면 그 이제 단마유 스님들이 보통 이제 식사를 보통 이렇게 할 때 식사를 뭐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먹거든요. 이제 뭐 한 끼 식사를 하는데 사실 12시 전이면 2번 먹어도 됩니다. 단마유 스님도 계율상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어떤 문제냐면 단마유 내규예요. 내규 한마디로 우리 뭐 회사 다니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내규.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큰 어떤 그 테두리에 있는 어떤 계율상에는 12시 전에 식사하라예요.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12시 전에 식사하라. 이렇게 이제 됐고, 우리 단마유 내규에 이제 한 번 해라 그래. 12시 전에 한 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 내규는 계율 위반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단마유 스님도 사실 2번 먹어도 상관없어요. 없는데 한 번 먹어도 되고, 뭐 3번 먹어도 돼요. 먹을 수만 있다면. 이게 되는데 이제 제가자들 분들이 보면 이제 이거 2번 먹는 게 크게 문제일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조금 이제 그 실제 그 제가자 분들도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수행 수준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 이 식욕에 대한 이 부분을 이 통제가 아니에요. 통제나 컨트롤, 뭐 조정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의지예요. 이거는 상당히 좀 버티기가 좀 어려워요. 오랫동안 버티기는. 일시적으로는 되는데, 근데 식욕을 자기가 이 위험성을 느껴야 됩니다. 식욕의 위험성을 자기가 느낀다. 즉, 이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위험성을 스스로 느껴야 돼요. 감각적 즐거움의 위험성.
이걸 느껴야 됩니다. 이걸 느끼게 되면 우리 제가자분들이 이제 조금 어렵겠지만 이 식사 전에 조금 이제 그 명상을 좀 하셔야 돼요. 뭐 1분도 좋아요. 1분이라도 좋아요. 1분도 괜찮습니다. 1분 정도 이제 이 식사를 하는 것에 대한 마음가짐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좀 이게 귀찮고 이러더라도 계속 하다 보면 뭔가 어떤 통찰이 일어납니다. 통찰이 일어나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감각적 즐거움의 위험성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런 그 식사 전에 이제 명상을 한다든가, 이런 식사 이유에 대해서 한번 깊게 사유해 본다든가 라는 이런 거 있죠. 식사를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사유해 보는 거. 이걸 이제 제가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좀 너무 한 거 아니냐.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건 뭐, 수행도 좋지만, 그죠.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유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그만큼 힘들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반감이 있어요, 제가자들은. 근데 이제, 그 식사 전에 이제 좀 명상을 이렇게 한 1분이라도, 또는 뭐 시간이 없으면 잠깐 30초라도 이렇게 한번 꼭 하고 식사를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면 이 통찰이 일어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근데 제가자분들 중에 이걸 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 통찰이 일어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수행에 나중에 결정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제 식사 전에 잠깐 이렇게 사유를 한번 해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다시 본문에 보게 되면 빨간 줄 친 부분에 있죠. 진짜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59페이지는, 그 5단계 우리가 자주 얘기를 하죠. 5단계 적용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을수록 매력적 요소가 어디에 있는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력적 요소를 봐야 돼요. 5단계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매력적 요소죠. 매력적 요소를 우리가 핵심으로 보시면 돼요. 이 매력적 요소를 빨리 보는 게 중요하고 정확하게 보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매력적 요소를 정확하게 보고 알아야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거죠. 결점과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더 이상 진전이 안 나가죠. 진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력적 요소가 이제 마음 겉에 있을 수도 있고 마음 깊숙한 곳에 있을 수도 있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이게 이제 우리 수행의 또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 다음에 360페이지는 한번 보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61페이지에 보면 지혜의 많은 부분이 마음을 집중에 들게 하고 집중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개발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과정에서 계속 지혜가 개발됩니다. 과정에서 지혜가 계속 개발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지혜들이 나중에 쌓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아리아의 지혜가 일어나겠죠. 마하빠냐, 그죠? 대지혜가 일어나겠습니다. 이런 게 쌓여서 일어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이런 거 없다가 이렇게 쌓이는 지혜가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늘에서 지혜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자습만 이렇게 열심히 하면 모든 게 다 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습도 열심히 하고 메타도 열심히 닦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 전에 사유도 해보고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사유도 해보고 그래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요, 이거를. 근데 이게 이 좌선만큼 중요합니다.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요성이 같다, 중요도가 같다. 이게 이제 자선이 더 중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선이 중요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똑같이 닦으면 전혀 이제 문제가 없다. 전혀 이게 이제 문제를 안 일으켜요. 비중을 똑같이 두더라도. 예. 죽음에 대한 사유, 몸의 부정에 대한 사유. 나는 이런 걸 다 필요 없다. 나는 자선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생각을 바꿔가지고 이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것도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62페이지에 보면 계속 이 얘기죠.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의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겁니다. 자신이 이제 일에, 그 자신의 일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그 결과가 이제 마음에 들지 않고 나쁜 결과면 또 이제 자기 행위를 수정하고 보완하고, 그런 다음에 또 재시도 해보고, 계속 이 과정이에요. 수행 자체가. 왜냐면 호흡 관찰을 그냥 형식적으로만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실질적인 어떤 그 컨텐츠 내용은, 호흡 관찰의 실질적인 내용은 자기와의 이제 순수히 자신의 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나 어떤 책에서 가르쳐 주는 거는 형식적인 거예요. 형식적인 거.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나머지 내용물은 자기가 채우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이제 지혜가 일어난다라는 거, 지혜가 많이 갖추어진다. 예, 그렇게 돼 있고, 예,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예, 마지막 페이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파트는 마치는데, 그 이 파트가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이제 호흡 관찰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꼭 여러 번 보시길 바래요. 중요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아주 중요하다. 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